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가장 긴장한 나라들이 러시아, 미국, 중국, 러시아, 미국과 러시아, 유럽, 나토와 러시아 이렇게 지금 갈라져 있는데, 지금 이 러시아는 미국과만 설전을 벌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토하고도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토 무력이 전략 핵 폭격기가 지금 폴란드에 배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벨라루스 대통령이 지금 바로 러시아에 핵미사일 배치를 요청하겠다고 했던 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번에 이 일본이 지금 미국과 협력을 해서 군사적 팽창으로 나가고 이렇게 1000km 나가는 미사일을 비롯한 경항공모함까지 배치하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그동안 살린섬과 가까운 이 꾸릴 열도에 군사력을 배치 안 했댔는데 다 철수했댔죠, 살린 쪽으로. 그러나 다시 꾸릴 열도에 이 미사일을 재배치했습니다. 500km까지 나가는 지대함 미사일, 지상에서 함대를 공격하는 이 미사일을 배치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일본을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이 꾸릴 열도는 남꾸릴 열도와 북꾸릴 열도로 갈리는데, 이거 섬이 여러 개가 있죠. 이 홋카이도 쪽, 일본 쪽에 붙은 거는 남꾸릴 열도, 이 러시아 쪽에 붙어 있는 것은 북꾸릴 열도로 되는데, 이 그중에서 4개 남꾸릴 열도에 붙어 있는 이 섬은 일본 영토이다. 그런데 왜 뺏겼냐? 이 2차 대전 때 패전국이기 때문에 러시아한테 내줬죠. 어쩔 수 없죠. 패전국이니까 그때는 뭐 힘이 약하고 소련이나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걸 소련이 그 이후에 남꾸릴 열도까지, 일본 영토까지 다 점령해 버렸는데, 지금 그걸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보상을 하고라도 돌려달라. 그때 푸틴 대통령일 때, 그 일진 대통령 때부터 이 문제가 거론됐는데, 일진 대통령 때도 이걸 돌려주겠다 이런 말이 있었고, 푸틴 대통령 때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딱 잡아떼고 있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섬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족 자원만 해도 엄청난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일본 쪽에 내주게 된다면 오족 자원뿐만 아니라 이 북극 쪽에 가는 길이 완전히 뚫리기 때문에 일본에 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일본 간의 이 영토 반환 문제로 회담을 했지만 몇 년 전부터 그것이 단절됐고, 푸틴 대통령은 이거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우리 2차 대전의 협정에 따라서 러시아가 점령한 거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여기에 무력을 중강시키자 러시아는 바로 사정거리 500km 나가는 신형 미사일,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국제 정세가 이렇게 지금 조용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 덮여서 그렇지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군비 경쟁이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도, 중국도, 미국도 국첨소 그 미사일 개발에 지금 올인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실전 배치됐고, 미국도 조만간 실전 배치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국첨소 미사일은 요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공격하는가에 따라서, 선제 공격하는가에 따라서 이거 전쟁 판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냥 국첨속 미사일이 아니라 여기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국첨속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음속의 5배에서부터 20배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이거를 요격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무기. 미국은 발표를 안 하고 있지만 미국이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그 무기를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중국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건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라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라도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하겠다, 평화적으로 가자, 너 이거 무력 침공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된다면 이건 정말 큰 재앙이다, 이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겠다, 화상이라도 만나겠다, 토론하자 이랬는데, 미 두 정상이 만나려면 의제가 제정돼야 되죠. 그러면 누가 만납니까? 먼저 외교부 장관들이 먼저 만나서 대통령들이 이야기하는 걸 미리 다 협의를 하고, 대통령들은 만나서 그렇게 하는, 추인하는 형태로 대통령끼리 마지막 합의를 보고 도장 찍는 자리인데, 이 미국 국무장관과 러시아 외무장관 이 만났다가 지금 얼굴만 붙이고 싸우고 말싸움만 하다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라브로프 외무 장관이 스톡홀름에서 회동했다. 심각한 결과 있을 것 같아. 이 미국 블링컨 장관이 말한 겁니다. 안보보장 위한 대응. 자기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안보보장 해달라. 러시아를 압박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무력을 더 이상 동쪽으로, 이 동쪽이라는 게 우크라이나, 폴란드, 루마니아, 라트비아
이쪽입니다. 러시아 국경과 맞대어 있는 나라들에 너희가 나토에 후수시켜가지고 여러분 이거 정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또 그럴 만도 합니다. 들어보면 왜? 루마니아, 볼가리아가 여러분 소련의 해구산에 들어가 있던 나라들이고 소련의 영향을 받던 소련의 지휘를 받던 와르샤 군사 조약 참가국입니다. 이 와르샤 조약이라는 것은 북대서양 조약과 마찬가지로 냉전 시대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 프랑스, 영국 다 들어가 있죠. 여기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고 와르샤 조약이 바로 소련을 중심으로 한 우라파 사회주의 국가를 비롯한 북의 군사조약기구입니다. 나토와 똑같은 거죠. 이 거대한 무력이 서로 있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누가 위협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독일, 동독도 여기 와르샤 조약 참가국에 돼 있었고 동독은 완전히 독일과 붙어 있을 뿐 아니라 프랑스 이거 아주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죠. 이 동독에 여러분 핵폭탄, 핵미사일이 200기가 동독에 있었습니다.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다 이거 러시아의 위성국가, 러시아를 공격하려면 이 나라들을 들어와야만이 소방이 이 러시아를 진격할 수 있는데 이 앞에 루마니아, 폴란드, 볼가리아, 라트비아 이런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쫙 막아서 있으니까 이 위성국가였죠. 그런데 이 나라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냉전이 해체된 다음에 폴란드, 루마니아, 이 라트비아, 볼가리아 다 나토에 가입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소련의 러시아의 충실한 국가였던 이 공산국가들이 몽땅 미국 소방 국가들 이 유로존에 가입해 가지고 나토에 가입했기 때문에 푸틴이 받게 됐죠. 그리고 이 나라들의 나토 무력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러시아 국경에 나토 무력, 미군 무력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푸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국경연선에서 있는 나라들을 나토에 가입시켜 가지고 우리 국경연선에 무력을 계속 증강하고 배치하는데 용서 못한다. 이 열받으니까 우크라이나를 크림반도를 친 거고 또다시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 그 반군이 활동하는 그 동부를 지금 공격하겠다고 나선 건데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뭐냐 담보하라 다 철수하고 동진하지 않는다는 거. 즉 러시아 국경 쪽으로 나토 무력을 직결시키지 않는다는 걸 지금 확약해야만 한다고 하는데 그걸 지금 안 하는 거죠. 왜? 폴란드, 루마니아, 볼가리아 이 러시아보다 훨씬 작은 나라들이고 경제력도 그렇고 군사력도 작기 때문에 나토에 보호를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토에 가입했는데 그러면 나토 무력이 거기 들어오는 건 당연한데 지금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아마 바이든 대통령과 이 푸틴 대통령 간의 화상회담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서로 올군말 불키고 헤어졌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깨진 원인이 심각한 결과가 있게 될 것이다.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그리고 이 러시아 외무장관은 안보 보장을 위한 대응, 안보 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한 거지 너희가 동진하니까 우리도 오겠다는 거다. 이거 안보 보장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철수 안 한다. 이렇게 대응하다가 서로 갈라졌다는 뉴스인데 양보가 그렇게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